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늦음하게 일어나 남편과 함께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침부터 누구지? 경비 아저씨인가? 글쎄,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남편이 인터폰으로 밖을 확인하다가는 놀라서 외쳤어요. 뭐야? 아침부터 엄마가 웬일이야? 뭐? 어머님이 오셨다고? 놀란 제가 허겁지겁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고치고 있었어요. 그 사이 어머님이 집 안으로 들어온 모양인데요. 엄마,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올 때 미리 연락을 하고 와야지. 지금이 10시가 다 돼가는데 아침은 무슨 아침이야. 그리고 내 아들 집에 내가 온다는데 내가 왜 연락을 하고 와? 나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남편이 조금은 화가 난 듯 말을 하고 있었지만 시어머님이 들은 척도 하지 않고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근데 네 처는 어디 간 거야? 어머님, 저 여기 있어요. 옷 갈아입고 있었어요. 넌 시어머니가 왔는데 얼른 나와서 인사하지 않고 뭐 하고 있어?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그 모양인 거냐? 저는 남의 집에 갈 때는 항상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라고 교육을 받아서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이렇게 연락도 없이 오실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그동안 저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요. 뭐? 남의 집? 이게 왜 남의 집이야? 우리 아들 집이지. 시어머님이 목소리까지 높인 채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엄마, 말은 바로 해야지. 이게 왜 엄마 아들 집이야? 엄마 며느리 집이지. 이 집 명의도 이 사람 명의인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지. 넌 지금 누구 편이야? 어디서 꼬박꼬박 집 마누라 편을 들고 있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는 것 뿐이잖아. 됐고, 어디 새집 구경 좀 해보자. 남편이 계속해서 말대꾸를 하자 짜증이 났던 모양으로 시어머님이 화제를 돌리며 집 구석구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집을 구경하던 시어머님과 시누이의 눈에 부러움이 가득해 보였는데요. 아마도 이사하면서 리모델링까지 했던지라 집이 많이 좋아 보였던 모양이었어요. 34평이라고 하더니만 집이 더 커 보이네. 싹 다 고치니까 아주 깔끔하고 좋구나. 그러게, 나도 이런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 진짜 부럽다. 순간 아가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사실 아가씨는 대학생 때 혼전 임신으로 급히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던 때였기에 그냥 듣기만 했을 뿐이었어요. 그 뒤 아가씨는 출산을 하고 육아로 인해 학교에 복학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랬기에 아가씨네는 사는 게 항상 힘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고모부는 어찌어찌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들어가긴 했지만 아무래도 형편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 고모부 집안에서는 아가씨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기에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며 어떠한 지원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임신한 딸을 그리 둘 수가 없었기에 시부모님이 급히 작은 전세방 하나를 얻어주고는 결혼을 시킨 모양인데요. 아가씨만 보면 시부모님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곤 했어요. 그래도 둘이 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듯 해 보였기에 아가씨와 적당한 거리를 둔 채 지내고 있었어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아가씨와 친해지고자 많은 노력을 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가씨의 말도 안 되는 투정과 억지에 질릴 대로 질린 채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레 거리를 유지하게 되었어요. 그런 아가씨에게는 참 나쁜 버릇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막내로 자라서 그런지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본인 것으로 만들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처음에는 아가씨와 잘 지내기 위해 아가씨가 만나자고 하면 기분 좋게 만나곤 했었는데요. 만날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막무가내로 달라고 하면서 아가씨가 떼를 쓰곤 했어요. 언니, 그 백 어디 거예요? 그거 엄청 비싼 거죠? 글쎄요. 가격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사준 거라서요. 진짜요? 와, 돈 많은 사람들은 가격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막 사는구나. 진짜 부럽다. 난 언제 저런 백 한번 들어보나?
저도 선물 받은 거라 그런 거지 이런 거 막 사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언니는 선물해줄 사람이라도 있잖아요. 나도 언니처럼 그런 거 막 사주는 부모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난 왜 이렇게 돈 없는 부모를 만난 건지 모르겠어요. 아가씨가 원망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듯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놀란 채 아가씨에게 한마디를 했어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너 결혼할 때 전세를 얻어준 것도 부모님이 해준 건데 넌 진짜 양심도 없다. 부모라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잖아. 세연이 부모님은 비싼 명품백도 막 사주는데. 너 정신 차려. 세상에 당연히가 어딨어. 난 결혼할 때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못 받았어. 그건 세연이네가 부자니까 그런 거잖아. 나도 세연이네 부모님처럼 부자 부모님 만났으면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진짜 너무 억울해. 너 진짜 너무한다. 내 앞에서 그런 말 하는 거 진짜 양심 없는 거 아니냐? 우리 결혼할 때 부모님이 도와주겠다고 하는 돈도 네가 다 가져갔잖아.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사실 우리가 결혼할 때 양가에서 조금씩 도움을 주겠다고 합의를 봤었는데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가씨가 방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결국 그 돈을 아가씨네가 다 가져갔거든요. 그때 당시 남편뿐만 아니라 저도 상당히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힘들게 사는 아가씨를 안쓰럽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때의 앙금이 여전히 가시지 않은 듯 해보였어요. 그런 와중에 아가씨가 제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언니, 그 백 저 주면 안 돼요? 이 백을요? 네, 언니는 그 백 말고도 집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집에 에코백밖에 없거든요. 에코백 볼 때마다 제 인생이 참 비참해지거든요. 아가씨, 미안한데 좀 전에도 말했듯이 이건 우리 엄마가 선물해 주신 거라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곧 내 생일 다가오는데 언니가 그런 백 하나만 사주면 안 돼요? 아가씨가 눈까지 반짝이며 제게 말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백을 왜 우리 집사람이 사줘?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말이 안 될 게 뭐가 있어. 내 친구들은 새언니가 시누이라도 깍듯이 모신다고 하던데 한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며느리 노릇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뭐? 며느리 노릇? 네가 지금 그런 소리 할 입장이야? 만날 때마다 네 새언니 거 빼앗다시피 가지고 간 게 어디 한두 번이야? 넌 대체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한 거냐? 내가 뭘 또 다 가져갔다고 그래. 그래봐야 새언니가 쓰던 중고 가지고 간 건데. 아가씨가 뻔뻔한 얼굴로 입술을 삐죽이다가는 제게 다시 물었어요. 언니, 그러지 말고 그 백 저한테 주세요. 저 진짜 갖고 싶단 말이에요. 아가씨, 제가 분명히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 백은 진짜 안 됩니다. 제가 최대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그 순간 아가씨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언니, 그까짓 중고 가지고 너무 생색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새 거를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쓰던 중고를 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을 한 건가요? 저 진짜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백 그냥 저 주세요. 아가씨가 순식간에 제 백을 낚아채더니만 등 뒤로 감췄는데요. 그 모습에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꾹꾹 눌러 참고 있던 것들이 제대로 폭발한 것 같았어요. 아가씨,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근데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아가씨 어디 가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아니죠.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기 십상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한테 뭐 달라는 소리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신우이한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이번 일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엄마한테 다 말해서 새언니 정신 차리게 할 거예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아가씨가 말도 안 되는 협박까지 한 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나가는 모습을 보니 눈물을 한가득 머금고 있었는데요. 또다시 시부모님께 눈물 작전을 펼칠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아가씨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시부모님이 다 들어주곤 했거든요. 그랬기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을 보듯 뻔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는 야단을 쳤어요. 얘, 그래도 네가 언니인데 뭘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런 거니? 너도 알다시피 네 시누이 사는 형편이 어렵다 보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부러웠던 모양인데 꼭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을 했어야 했니? 어머님, 이럴 땐 아가씨를 두둔할 게 아니라 따끔하게 혼을 내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시애미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냐? 넌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구나. 네 시누이가 네 친동생이었어도 그랬겠니? 아니죠.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죠. 만약 제 친동생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깃방망이를 날려서라도 가르쳤겠죠. 친동생이 아니니까 그 정도로 끝낸 겁니다. 세상에나, 이 말하는 것 좀 봐. 너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 뭐가 어쩌고 어째? 깃방망이를 날려? 그러니까 네 말은 네 시누이 깃방망이를 날리고 싶었다 그 말인 거냐?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나요? 만약 제 친동생이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가르쳤다고 말한 거잖아요. 어머 어머 어머, 그만 전화 끊자. 지금 손발이 떨려서 더 이상 너랑 통화 못하겠다. 시어머님이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시어머님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던 남편이 제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자기야, 진짜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리고 앞으로 내 동생 따로 만나지 말자. 그러게, 앞으로는 아가씨랑 따로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시댁 행사 때 말고는 따로 만날 생각 없으니까 자기가 이해 좀 해줘. 사실 나도 그동안 엄청 참다가 폭발한 거야. 당연하지. 나도 잘 알고 있어. 진짜 미안해. 남편이 미안한 듯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 우리는 시댁 행사가 아니면 시누이를 따로 만나지 않았어요. 혹시나 시댁 행사에서 보게 되더라도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아침부터 저희 집으로 쫓아온 모습에 많이 놀라기도 했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작은 집에 살다가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큰 집을 사서 이사를 했거든요. 집 위치가 꽤 좋은 편이었기에 가격도 비쌀 수밖에 없었고 리모델링까지 해서 아마도 더 좋아 보였으리라 추측해 볼 뿐입니다. 문제는 집을 둘러보던 시누이가 또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처음에는 그냥 훌쩍이는 듯 하더니만 나중에는 소리까지 내서 울기 시작했어요. 난 대체 인생이 왜 이 모양인 거야. 평생 살아도 이런 집에서 못 살아볼 거야. 나도 이런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 이제 곧 둘째까지 태어나는데 난 좁아 터진 집에서 살고 오빠랑 세원이는 둘만 사는데도 이런 궁궐 같은 집에 살고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거야. 그럼 너도 열심히 돈 벌어서 사면 되지. 왜 우리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오빠, 진짜 너무 서운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집에서 살 수가 있겠어. 그건 나도 모르겠고 아침부터 왜 온 거야? 남편이 시어머님과 아가씨를 번갈아가며 바라보다가는 조용히 물었는데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님이 목소리까지 바꾼 채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저기 말이야, 우리가 아침부터 이렇게 온 이유는 부탁할 게 있어서 그런다. 부탁이요? 무슨 부탁이요? 시어머님과 시누이의 행동에 뭔가 석연찮은 기분이 들어 제가 물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님의 입에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터져나왔는데요. 저기 말이다. 니들도 알다시피 우리 딸이 지금 둘째를 임신 중이지 않니?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워낙 좁기도 하고 바퀴벌레도 수시로 나와서 손주들을 키우기에는 영 안 좋은 것 같아서 말이다. 그래서 말인데 니들이 지금 당장 임신 계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니들 둘만 살고 있는데 굳이 이런 큰 집에서 살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해서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이다 뭐다 해서 난리도 아닌데 우리 손주들이 거기서 자라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다 그 말이야. 근데 그 얘기를 왜 우리한테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니들은 둘만 살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분간만 아주 당분간만 네 동생이랑 니들이 집을 좀 바꿔 살았으면 어떻겠나 하고 물어보는 거야. 뭐? 그러니까 엄마 말은 우리 보고 쟤네 집에 들어가서 살라 그 말인 거야? 아니 멀쩡한 집 놔두고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 건데?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아니 말이 안 될 건 또 뭐가 있어.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그 정도 편의는 봐줄 수 있는 거지. 니들은 조카들이 안쓰럽지도 않냐? 나는 우리 손주들이 그런 집에서 산다는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오는구만. 시어머님이 안타까운 듯 아가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저도 모르게 두 사람에게 큰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무자르듯이 딱 자르지 말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거라. 이 동네가 학군도 좋아서 우리 손주들이 지내기 아주 딱 좋다 그 말이야. 그럼 나중에 우리가 다시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거야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면 되는 거 아니겠냐? 우선은 급하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야. 니들이 조금만 양보하면 모든 게 만사형통할 것 같다 그 말이야. 아니죠. 제 이름으로 된 멀쩡한 집을 놔두고 그럴 이유는 없는 거죠. 그것도 우리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신 건데 절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예,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다오.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네 시누이가 여기서 평생을 살겠다는 것도 아니잖니? 그냥 몇 년간만 살겠다 그 말인 거잖아. 어머님, 저희는 절대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 줄 알고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제가 딱 잘라서 말을 한 뒤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뒤를 돌았는데요. 엄마, 얼른 나가.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진짜 내가 엄마랑 너 때문에 창피해서 집사람 얼굴을 못 보겠어. 그러니까 제발 좀 나가줘. 남편이 두 사람을 억지로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누이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다리까지 내저으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그냥 바꿔줘. 다른 사람 다니고 임산부 부탁인데 그것도 못 들어줘? 내가 집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돈 벌 때까지 몇 년만 산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바꿔줘. 좁아터진 집에서 둘을 어떻게 키워? 외삼촌 외숙모가 그런 것도 못 도와줘? 아가씨, 억지 부릴 걸 부려요.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돈이라도 좀 빌려줘. 오빠랑 세연이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면서 나한테 찔리지도 않아요? 아니, 우리가 찔릴 게 뭐가 있어요? 아가씨야말로 우리한테 뭐 찔리는 거 없어요? 우리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도와준다고 하던 돈도 아가씨가 난리쳐서 다 가져갔잖아요. 난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나가줘요. 예, 그럼 출산하고 딱 1년 정도만 지내면 안 되겠니? 집이 워낙 좁으니까 네 시누이가 심란해서 그런 거잖니. 아니요, 절대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 집 구할 때 우리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어렵게 구한 겁니다. 근데 제가 왜 그래야 하는 거죠? 전 절대 그럴 생각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제가 독하리만큼 냉정하게 말하며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내가 살다 너 같은 독종은 처음 본다. 그래, 넌 친정부모 잘 둬서 아주 좋겠구나. 네, 저도 우리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도도 많이 하고 그러려고요. 너 그러다 언젠가는 천벌 받는다. 네 시내이가 홀몸도 아니고 임신까지 한 몸으로 울고불고 하고 있는데 어쩜 그렇게 독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냐? 너 앞으로 우리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라. 이참에 그냥 영 끊고 살자꾸나. 독한 네 얼굴 보고 있으면 소름이 끼쳐서 더 이상 네 얼굴 못 보겠구나.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말씀 받들겠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이런 싹퉁바가지 같은 것을 봤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넌 뭐 하고 있어? 짐 싸지 않고. 시어머님이 남편을 향해 소리쳤는데요. 너? 내가 짐을 왜 써? 그럼 너는 네 엄마랑 동생이 이런 꼴을 당했는데도 저 독한 것이랑 그냥 살겠다는 거야? 아니, 우리 아내가 독하긴 뭐가 독해. 내가 보기엔 두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구만. 잘 됐네. 앞으로 엄마가 그리도 아끼는 엄마 딸이랑 잘 살길 바랄게. 그리고 우리랑은 그냥 영 끊고 살자. 그리고 말이야, 제가 저렇게 된 거에는 엄마 아버지 잘못도 커. 잘못했으면 따끔하게 혼을 내서라도 가르쳐야지. 울기만 하면 맨날 오냐 오냐 하니까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 아니야. 이건 뭐 날강도도 아니고 갑자기 쳐들어와서는 집을 바꿔달래.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힌데 우리 아내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아무튼 다 필요 없고 앞으로 우리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 네가 그러고도 오빠야?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그것도 못 들어줘? 그래,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시어머님이 시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 우리는 시댁과 연을 끊고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연을 끊고 살다 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시댁 일에서 오히려 해방된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기까지 했어요. 남편 또한 허구한 날 사고치는 시누이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던 찰나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는 맘 편히 지내는 듯해 보였어요. 그동안 오빠라는 이유만으로 참 힘들게 살았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시댁과 연을 끊고 2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시아버님이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는데요. 무슨 일이 생긴 모양으로 많이 취하신 상태였어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동생이 그 뭐냐? 깡통 전세 사기를 당해서 우리 집으로 들어왔다. 네? 깡통 전세 사기요? 니들한테 그 난리를 치고 와서는 새 집으로 이사 간다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지 뭐냐. 내가 절대 해주지 말라고 그렇게나 뜯어말렸는데 니들 엄마가 짐까지 싸서 집을 나가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아파트 담보 대출까지 받아서 줬어. 무슨 평수 넓은 신축 빌라 전세로 들어간대나 뭐래나 그러더구나.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거기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오래된 집은 지긋지긋하다고 하면서 결국 거기로 들어가더구나. 내가 어디서 듣기로 신축 빌라 시세는 정확히 알기도 어렵고 뻥튀기도 심해서 조심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들어간 전세 가격이 그 빌라 매매가보다 비쌌다고 하더구나. 그렇게 뜯어말렸는데 모든 게 새 거라고 하면서 덜컥 전세 계약을 했다지 뭐냐. 근데 그 빌라 주인이 그런 걸 수십 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고의로 파산 신청까지 하고 경매로 넘겼다고 하더구나. 그럼 그 전세금까지 다 날렸단 말이에요? 경매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조금이라도 건졌으면 좋겠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보통 큰일이 아니더구나. 그것들이 우리 집으로 짐까지 싸서 들어와서는 생활비 한 푼도 안 주고 허구한 날 싸우고 난리도 아냐. 네 매진의 집에서는 그냥 내놓은 자식이니까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말이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고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혹시나 니들한테도 연락 와도 절대 연락받지 마라. 네 엄마 전화도 그냥 차단해. 시아버님이 한참 동안을 하소연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시아버님의 축 처진 어깨를 보던 남편이 한마디를 했어요. 애물단지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이네. 예전부터 그렇게 말썽을 피워대더니만 결국 집안을 풍비박산 내는구만. 사실 동생이 그러는 거에 팔알은 엄마 아버지 잘못이 커. 맨날 막내라고 오냐오냐 했으니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저러고 살고 있지.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다녀가시고 몇 달 뒤에 시어머님이 다시 우리 집에 찾아오셨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직접 찾아오신 듯 해 보였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게 사과를 하고 싶다는 말을 하시면서 예전처럼 잘 지내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과 저는 그런 시어머님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냉정해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시아버님 또한 다시 전화까지 하셔서는 절대 모른 척하라는 당부까지 하셨는데요. 니들이라도 잘 살아야지. 이러다가는 다 같이 망할 것 같구나. 그니까 니들은 그냥 모른 척해라. 내가 뿌린 건데 내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냐? 라는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 뒤 우리는 밖에서 몰래 시아버님만을 만나서 소식을 듣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시누이 가족들이 결국 시댁에서 쫓겨났다고 하는데요. 시아버님이 큰 결심을 한 채 내쫓은 것 같아 보였어요. 그 뒤 살 길이 막막해진 시누이 부부는 어쩔 수 없이 고모부 본가로 들어갔다는데요. 그곳에서 사돈어르신 농사일을 도우며 같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돈어르신 두 분이 평소 시누이를 탐탁지 않아 했기에
시누이가 엄청 고생을 하고 있는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정말 힘이 들긴 한 모양으로 시누이가 허구한 날 전화를 해서는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라고 하네요. 사돈 어르신이 양봉업도 하고 계신 모양인데요. 그 양봉업을 시누이에게 일임하고는 매일매일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는 시누이가 그물같이 생긴 옷까지 뒤집어 쓰고는 사진까지 찍어서 시어머님에게 보냈다는데요. 여기저기 벌에 쑤여서 얼굴도 퉁퉁 붓고 말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편하게만 살던 시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부모님조차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살라는 말만을 하며 요즘은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누이가 정말이지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